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는 무효다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의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한탄을 하게 됐고 정진석 비대위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회 비대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기분은 좋으십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가처분도 인용이 된다면 큰일 날 뻔했죠. 당이 극심한 정도 혼란으로 빠지고 정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처분 결정이 뭐 기각 또는 각하됨으로써 좀 당이 그동안의 혼란을 좀 종식하고 빨리 당을 좀 안정시키고 좀 이제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안정화됨으로써 좀 집권 여당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려준 재판부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대부분의 분위기는 그럴 텐데 어제 허은하 의원이랄지 뭐 이런 분들은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 뭐 이렇게 평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들이 많나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법무부 국감을 하느라고 이제 그런 페이스북은 좀 못 봤고요. 물론 당 의원들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100%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서로의 뭐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중요 또 정치인들이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존중한다. 그러한 의견을 저는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이랑 이번은 왜 달랐다고 보세요? 당헌 당규를 개정한 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제가 이제 두 차례나 또 법정에 출석을 해서 그렇죠. 그것도 소상하게 또 재판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새로운 당원에서 비상 상황, 특히 종전 당원에서는 비상 상황의 규정 최고위의 이런 권리랄지 이러한 비상 상황의 규정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당원 개정을 통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결이다. 아니면은 또 최고위원회 전원 사퇴.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구체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개념 규정은 결국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요건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용적으로 굉장히 정당하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해줬고요. 이것이 이번 3차, 4차, 5차 이 가처분 결정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도 궁금하긴 한데 본안 소송 이거는 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것을 제가 지금 어제 가처분 결정 내려졌는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좀 그렇게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1차 지금 가처분에 대한 본안도 현재는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2차 비대위에 대한 본안 소송도 좀 유지를 하면서 또 상황을 보면서 그 본안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관건이 되는 건 결국은 어제 내려진 그 기각과 각하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항고를 할 것이냐. 사실 이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시 항고가 재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군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 페이스북의 내용을 보면 이제 고독하게 제 갈 길을 가겠다. 그렇게 이제 쓰시긴 했는데 사실 이제 항고를 통해서 또 이 어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좀 다툴지 좀 그 부분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에서는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 2024년 1월까지더라고요. 당원권이 정지되는 그 기간이. 네, 그렇죠.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면 공천은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뭐 공정 경쟁에 뛰어들기도 힘들겠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주 묘한 시점이에요. 2024년 4월에 네.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윤리위가 이준석 그 전 대표에게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그 시기까지는 끌고 간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어떤 여지를 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윤리위의 결정은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좀 잡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균형점을 왜냐하면 잡았다. 예. 윤리위 결정이 뭐 탈당 권유나 제명이 나올 거라는 언론의 예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예. 예,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당원권 정지를 한 것은 이제 그런 예상보다는 좀 낮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당원 당규에는 이렇게 한 번 징계를 받았는데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는 종전보다 높은 처분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당원 당규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것에 비춰보면 6개월보다는 높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좀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좀 윤리위로서는 좀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좀 잡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것이 이제 결국은 당원권 정지 기간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공천이 이제 진행된다면 그렇죠. 그 신청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게 또 2024년 1월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천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이런 2024년 출마에 대한 기회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또 좀 자중하라 뭐 이러한 좀 결과를 준 이러한 균형을 저는 잡은 어느 정도의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한 그런 결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는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런 거는 같은데 어제 하태경 의원은 네. 이 또다시 이제 추가 징계를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두면서 이제까지 쭉 과정을 봤을 때 윤리가 네. 해체해야 한다 이런 네.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하셨는데 네. 어떤 징계의 명분이랄지 그동안에 사실은 이준석을 찍어내기 위해서 윤리를 개최했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의 명분? 아무래도 이제 이 결정에 대해서도 저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또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윤리위라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 나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떠한 그 누구의 정말 하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예. 그렇게 또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이제 저는 윤리위의 결정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결정도 결국은 누가 이제 윤리위에 그렇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신청을 하면 일단은 그 부분의 적당성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일단 판단을 하고 윤리위를 개시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그 외부의 또 위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유상범 의원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예. 9명 중 이제 8명이 저희가 외부 위원들로만 돼 있어서 정말 당내 의원들과도 사실상의 교감이 없고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의원들 생각으로는 좀 내 생각과 같다 아니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의견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결정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 새벽에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아직 몰라. 예. 예, 법원에 좀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할지 예. 좀 그거는 저는 좀 고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뭐 페이스북에 또 어떤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근데 예, 그리고 예. 어제 그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징계 이후로 가장 큰 게 뭐 모욕적 언사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새 비대위에 다시 가처분 소송을 낸 게 결정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법적 대응을 한다면 무슨 뭐 관련해서 뭐 가처분이든 본안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면 윤리에서 또 추가 징계를 할 그런 필요. 그것은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까? 예. 예. 저도 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8월 30일에 의총에서 당원을 정비를 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처분을 한 것이 뭐 이것이 좀 당에 유해한 행위 아니냐. 약간의 그런 판단이 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제 그것과 본인이 받은 당원권 정지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한다. 내가 억울하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죠. 본인의 예. 본인 구제니까. 예. 예. 보장을 위해서도 그것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떠한 그런 징계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저는 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내년 초쯤에 열릴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이 가처분 결정 때문에 사실 중요 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희가 논의를 정식으로 못하는 상황이었죠. 예. 이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는 또 저희가 뭐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 최악의 경우가 이제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기각될 걸 전제로 해가지고 뭐 언제 전당대회를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사실 그것을 정말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예. 오늘부터 좀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이나 아니면 그 지도부에서 이제 저희가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당협위원장 67곳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떻게 공모를 해가지고 또 채울 것인지 그리고 또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할지 좀 이런 것을 오늘부터 좀 차근차근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하고 공식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법사위이시죠? 네. 예. 어제 법사위 어땠습니까? 법사위가 예. 좀 어제 11시 반 11시 정도까지 이제 좀 진행이 되다가요. 예.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산회를 좀 했습니다. 예, 서로 좀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측에 좀 의견 차이가 좀 생기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제 조정훈 의원만 좀 출석은 했습니다만 좀 마지막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는 바람에 법무부 국감을 좀 마무리를 못하고 산회를 하고 좀 마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감정적으로 대립된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지금 현재 성남FC 의혹 관련된 네. 사건에 관한 질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관련된 질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립이 심했던 거예요? 저희 국민의힘하고 이제 대립이 좀 아무래도 좀 심했던 부분은 예. 어떤 그런 이제 법무부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상황이나 감사원 상황 언급을 한 달씩 그렇게 법무부 국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제 좀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한 이의를 좀 제기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또한 서로 어느 정도 이게 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러한 수사, 특히 현재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성남 FC 네. 불법 후원금
사건 이제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다.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이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또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저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 인력이 몇 명이 투입되고 사실 이것은 저는 아무리 그게 법사위라고 하더라도 예. 과도한 그런 자료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그렇게 사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몇 명이 투입됐는지 이런 것을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몇 번이 청구됐냐 이런 것을 보고해라. 아니면 자료를 달라. 저는 이것은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로서 굉장히 이것은 사실 공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서로 있었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좀 아무래도 조금 더 원만하게 좀 진행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긴 했어요. 압수수색이나 무슨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투입돼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예. 수사 상황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구체적인 본인이 또 당연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도 못할 뿐더러 더더군다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그 법무부 장관조차도 사실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진행 중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계획이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의 정말 그 긴밀성을 볼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예와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제 기억으로 또 올해 얼핏 그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이 있는데요. 예. 이제 결국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대검은 손을 떼라 이렇게 지휘권 발동을 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휘권 발동을 2020년 10월에 내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친정부 저희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친정부 이제 검사들이 2년 여 동안 수사를 해도 결국은 기소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 올 초에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도이치모터스에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좀 복원을 해서 알겠습니다. 본인이 다시 이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검찰총장에게 내리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보도가 났던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제 시간이 지금 없어서 김도욱 이제 법사위원장이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겠습니다. 해명을 안 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좀 과정에서 좀 산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예,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